안녕하세요. 박흥수 변호사입니다. 여러분, 만약 힘들게 일군 회사를 물려주시거나 자산을 이전할 계획이 있으시다면요. 오늘 이야기는 정말 집중해서 들으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최근 대법원이 내린 한 판결이 어쩌면 여러분의 모든 계획을 통째로 뒤흔들어 버릴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바로 1,000억 원대 상속세 폭탄 사건, 그 핵심으로 지금 바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네, 가로 이 숫자입니다. 1,094억 원. 이게 지금 한 가족에게 부과된 상속세 액수예요. 정말 억소리 나는 금액이죠. 아니, 대체 무슨 일이 있었길래 상속세가 1,000억 원이 넘게 나온 걸까요? 자, 이 어마어마한 세금 폭탄 뒤에는 과연 어떤 이야기가 숨어 있을까요? 지금부터 그 실타래를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이 사건은요, 단순히 돈의 액수가 커서 중요한 게 아닙니다. 법이 계약서라는 종이 뒤에 숨어 있는 진짜 의도를 어떻게 꿰뚫어 보는지 그걸 아주 명확하게 보여주는 정말 중요한 사례거든요. 이 모든 일의 시작은 고인이 된 A씨가 세상을 떠나기 바로 직전에 체결했던 아주 의심스러운 주식 매매 계약 이 한 건에서부터 비롯됐습니다. 자, 이 타임라인을 한번 보시죠. 모든 게 너무나 절묘하게 맞아떨어집니다. A씨는 건강이 극도로 악화된, 그러니까 위독한 상태에서 갑자기 거액의 주식을 팔아치웁니다. 그리고 불과 한 달 뒤에 세상을 떠나죠. 임종을 코앞에 둔 시점에 이루어진 거래라. 여러분이 보시기엔 어떤가요? 뭔가 좀 이상하다는 생각 안 드시나요? 바로 이게 국세청의 의심을 샀던 첫 번째 위험 신호였습니다. 자, 그런데 이 거래의 속내를 하나하나 뜯어보면요. 의심은 확신으로 바뀌게 됩니다. 이건 뭐 거의 조세 회피의 교과서라고 할 수 있을 정도예요. 거래 상대방이 누구였냐고요? 조세 회피처로 아주 유명한 세이셸 공화국에 있는 실체도 없는 페이퍼 컴퍼니였습니다. 그럼 가격은요? 주당 단돈 1달러. 상식적으로 이게 말이 되는 가격일까요? 누가 봐도 정상적인 거래라고 보기는 힘든 그림이죠. 국세청 입장에선 당연히 이 꼼수를 그냥 넘어갈 수가 없었겠죠. 서류상으로는 분명 주식을 판 매매 계약이지만 그 실질은 세금을 피하기 위한 가짜 거래다. 이렇게 본 겁니다. 그러니까 이 주식은 팔린 게 아니라 고스란히 상속된 재산이다. 이렇게 판단을 내렸고 그 결과가 바로 1,094억 원짜리 세금 고지서였던 겁니다. 하지만 유족 측은 당연히 불복했고 결국 소송으로 이어졌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여기서부터 이야기가 정말 흥미진진해집니다. 1심과 2심 법원의 판단, 그리고 대법원의 판단이 완전히 정반대로 엇갈렸거든요. 1심과 2심 법원은 이렇게 말한 셈이에요. 아니, 계약서 멀쩡하게 있고 돈도 오고 갔잖아요. 형식적으로는 완벽한데 이게 가짜 거래라는 증거는 과세당국이 내야죠. 라면서 유족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완전히 다른 각도에서 이 사건을 본 거죠. 잠깐만요. 지금 서류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진짜 질문은 이거예요. 왜 이 거래를 했는가? 그 속셈이 혹시 세금을 피하려는 건 아니었는가? 차원이 다른 질문을 던진 겁니다. 그리고 바로 이 지점에서 이 사건 전체를 뒤집어버린 대법원의 아주 중요한 법원칙이 등장합니다. 바로 실질과세 원칙입니다. 제가 쉽게 한번 설명해 볼까요? 아무리 예쁜 포장지로 선물을 감싸도 세법은 그 껍데기가 아니라 그 안에 들어있는 알맹이를 보겠다는 겁니다. 법적으로 완벽한 계약 형식을 갖췄다고 해도 그게 만약 세금을 피하기 위한 비합리적인 수단에 불과하다면 그 진짜 목적에 따라서 과세하겠다. 아주 강력한 원칙이죠. 대법원의 메시지는 아주 단호하고 명확했습니다. 법원은 그냥 서류만 보고 도장 찍어주는 기계가 아니라는 거죠. 이건 사실상 하급심에 대한 준엄한 질책이나 다름없습니다. 왜 적극적으로 파고들지 않았습니까? 이 거래가 세금을 피하기 위해 꾸민 한편의 연극은 아닌지 그 무대 뒤까지 샅샅이 들여다봤어야 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과 같아요. 그래서 대법원은 이 사건을 다시 심리하라며 하급심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일종의 숙제를 내준 셈이죠. 바로 이 질문들에 대한 답을 찾아오라는 겁니다. 위독한데 왜 굳이 팔았나? 주당 1달러는 대체 무슨 근거로 나온 가격인가? 왜 하필 상대가 조세 회피처의 유령 회사였나? 이제 공은 유족 측에게 넘어간 겁니다. 이 질문들에 대해서 합리적인 설명을 내놓지 못한다면 그건 이 거래가 조세 회피 목적이었다는 걸 스스로 인정하는 꼴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이 사건에서 대법원이 짚고 넘어간 또 하나의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바로 불확실성에 대한 거였어요. 유족 측에서는 사업에 성공해야만 갚는 정부 융자금도 어쨌든 빚이니까 주식 가치를 계산할 때 빼야 한다고 주장했거든요. 하지만 대법원은 안 된다고 딱 선을 그었습니다. 아직 갚을지 말지 확정되지도 않은 빚은 진짜 빚으로 볼 수 없다는 겁니다. 이것도 결국 뭐예요? 형식적인 부채가 아니라 실질적인 확정 부채만 인정하겠다는 아주 일관된 태도인 거죠. 자, 그럼 이 복잡하고 거대한 사건이 오늘 이걸 보고 계신 여러분께 과연 어떤 의미를 가질까요? 제가 변호사로서 핵심만 딱 짚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반드시 3가지를 기억하셔야 합니다. 첫째, 이제 서류만 완벽하면 끝이라는 생각, 이건 버리셔야 합니다. 모든 거래에는 왜? 라는 질문에 대한 합리적인 답, 즉 경제적 합리성이 반드시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둘째, 이게 정말 중요한데요. 과거에는 과세 당국이 이거 가짜야 하고 증명해야 했어요. 그런데 이제 분위기가 바뀌었습니다. 사실상 여러분이 이거 진짜 합리적인 거래 맞습니다 하고 입증해야 하는 시대로 가고 있는 겁니다. 입증 책임의 무게추가 납세자 쪽으로 확 기운 거죠. 마지막으로, 바로 그렇기 때문에 전문가가 필요합니다. 가업승계처럼 인생이 걸린 중요한 거래를 하기 전에는요, 반드시 법률 및 세무 전문가와 함께 여러분의 거래가 이 실질의 검증대를 통과할 수 있는지 철저하게 점검해야만 합니다. 이 판결은 결국 우리 모두에게 하나의 큰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구축해놓은 자산 구조는 과연 서류라는 형식뿐만 아니라 그 실질에 있어서도 정말 떳떳하고 안전하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소중한 자산을 지키는데 중요한 이정표가 되기를 바랍니다.